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중요한 군사무기 소식을 전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군사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소식들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압도적인 화력을 투사하는 기념비적인 훈련을 실시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은 이 훈련을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무력 시위라고 자평하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몇 년 전 제가 제안했던 브라질의 중고 항모 상파울로 도입 이야기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당시 이 항모가 터키 회사에 낙찰되었으나 외부 요인으로 무산되며 표류 중이었던 소식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상파울로가 다시 매물로 나왔고 심지어 공짜로 가져갈 기회까지 생겼습니다. 한국이 중형 항모를 꿈꾸는 상황에서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를 구독하고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먼저 5가지 단신 소식을 간략히 전하며 오늘의 주제를 풀어가겠습니다. 러시아가 수출용으로 제작한 T-90S 전차가 우크라이나군의 무더기로 노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전차들은 새 것처럼 기스도 거의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생긴 틈을 타 수호의 Su-30 전투기의 유지보수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Su-30 운영국인 인도는 성능 개량 사업까지 확장하며 러시아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개량형 T-72 B3 전차 생산 라인에서 2차 세계대전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T-55분의 -54에 사용되던 1940년대 SG-43 기관총이 붙어 있어 러시아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미국은 아이언돔 2개 포대를 워싱턴주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 배치하며 태평양 지역 대비를 강화했습니다. 이 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증원 전력이 출동하는 곳으로 아이언돔의 한국 순환 배치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인도는 러시아 제재로 군수 지원이 막히자 아르메니아 등 Su-30 운영국들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러시아의 T-90S 전차가 우크라이나군에 노획된 사건으로 거의 파손되지 않은 상태가 화제입니다. 이 전차들은 수출용으로 제작되었으나 개전 후 러시아군이 강제로 전장에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나라 물량인지 알 수 없지만 수출 계약이 무산된 전차들이 전쟁터에서 빼앗긴 상황입니다. 최근 알제리가 군사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파이어파워 순위에서 31위에서 26위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모로코는 55위에서 61위로 하락하며 군비 증강 여론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 방산무기가 모로코 시장을 공략할 기회로 보이며 K2 전차와 K21 장갑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T-72 B3 생산 라인에서 나온 T-55 동축기관총은 러시아 군수산업의 열악함을 보여줍니다. 이 기관총은 1940년대 기술로 현대전차에 맞지 않는 구식 장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이언돔 배치로 한반도 유사시 대비를 강화하며 한미연합훈련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인도는 Su-35 유지보수와 성능 개량 사업을 확장하며 러시아의 전통적 시장을 빼앗고 있습니다. 사진 속 V자 표시가 된 러시아 T-90S 전차는 궤도가 빠진 상태로 우크라이나에 노획되었습니다. 깔끔한 외관에도 불구하고 수리 없이 방치된 채 러시아군이 도망간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를 확인한 결과 러시아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가 적혀 있어 수출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수출 계약을 무시하고 전장에 투입한 것으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행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모로코의 M1A1 전차는 열화우라늄 장갑 없이 텅스텐으로 다운그레이드된 구형 모델입니다. 알제리가 중국과 러시아 무기로 군사력을 키우자 모로코는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모로코는 T-72 전차를 대체할 신형 전차 사업을 추진 중이며 K2와 M1A2가 경쟁 중입니다. K2는 연비와 공격력, 방어력에서 우수해 모로코에 적합한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갑차 사업에서도 AS-21이나 K-21이 모로코 시장에 진출할 기회로 보입니다. T-72 B3 전차 공장에서 발견된 SG-43 기관총은 러시아의 열악한 군수 상황을 상징합니다. 1940년대 기술이 현대전차에 붙어 있어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루이스 맥코드 기지에 아이언돔을 배치하며 한반도 유사시 신속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 제재로 약화된 SU-30 시장을 장악하며 국제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식으로 넘어가며 미국의 압도적 훈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스텔스 전투기나 폭격기가 전략적 경고의 상징이었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대량의 C-17 수송기를 동원해 러시아를 겨냥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은 수십 대의 C-17을 동시에 띄워 미래전에서 수송기의 새로운 역할을 보여줬습니다. 2025년 1월 5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합동기지에서 실시된 이 훈련은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제315 공수비행단과 제437 공수비행단이 동원되어 기지 최대 규모의 이륙을 달성했습니다. 총 24대의 C-17E 엘리펀트 워크를 실시한 뒤 순차적으로 이륙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설정된 5개 가상작전 지역에서 공군, 육군, 해군, 해병대와 연기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 공군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C-17 동시 이륙으로 압도적 공군력을 투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중기동사령부는 C-17은 비대칭 전력으로 다재다능한 공군력을 상징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 투입된 C-17은 래피드 드래곤 운용을 통합한 기체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17 한 대당 최대 72발이 재즘, 제스미알, 스텔스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24대가 동원된 이번 훈련은 이론상 1728발의 미사일을 투발할 수 있는 전력이었습니다. 이는 B2 폭격기 4대나 B-1B 3대에 맞먹는 타격력으로 수송기의 폭격기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무력 시위에 스텔스기 대신 수송기가 자주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17은 팔레트 8개를 실어 72발의 미사일을 떨어뜨리며 하늘에서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B-52의 20발, B-1B의 24발을 훨씬 초월하는 화력으로 수송기의 역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C-130도 27발의 재즘을 실을 수 있어 한국 보유 기체도 활용 가능성이 열립니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이 수송기만 떠도 긴장할 시대가 왔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도 C-130을 활용해 유사시 1728발 투발을 실전 테스트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소식은 브라질 퇴역 항모 상파울로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한국이 인수해 연구용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던 상파울로가 다시 매물로 나왔습니다. 성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중형 항모를 준비하는 한국에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브라질 현지 매체는 2025년 1월 12일 터키 MSK사가 상파울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SK 마리타임 서비스 앤 트레이딩사는 브라질 정부의 소유권 포기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1963년 프랑스 해군 포슈함으로 취역한 이 배는 2000년 브라질 상파울로로 재취역했습니다. 선체 상태 악화로 2018년 후속함 없이 퇴역하며 브라질 기지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터키 MSK사가 고철로 구매해 알리아 해안에서 해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덜란드 예인선으로 대서양을 건너던 중 영국이 지브롤터 해협 통과를 불허하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터키 정부도 환경오염 우려로 해안 자반 수인을 취소하며 상파울로는 국제 미아가 되었습니다. 600톤의 성면은 1급 발암물질로 톤당 폐기 비용이 높아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MSK사는 100일 넘게 공해상을 떠돌며 유지 능력이 없다며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브라질 정부의 모든 관할권을 넘기며 상파울로는 사실상 공짜로 떠돌고 있습니다. 길이 265m, 폭 31.7m, 만재 배수량 32,800톤의 이 중형 항모는 연구용 자산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카토바 방식의 구조와 공간 배치를 연구하면 한국 중형 항모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터키는 스키점프대 항모를 건조 중이지만 카토바 방식 연구를 위해 상파울로를 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과 유럽이 환경 문제로 통과를 막으며 터키의 항모 연구 계획을 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로 돌아간 상파울로는 입항을 거부당하며 공해상 사각형 구역에서 100일간 표류했습니다. MSK사는 관리자를 철수하며 손해를 감수하고 포기한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성면 600톤 처리 비용은 톤당 약 50만 원. 총 3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한국은 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는 상파울로 도입에 부정적이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중형 항모 계획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호주 멜버른함을 도입해 랴오닝함을 개발한 사례처럼 한국도 연구용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상파울로를 공짜로 가져와 카토바 기술을 습득하면 한국 항모 개발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미국 C-17 훈련과 상파울로의 운명은 한국 방산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최신 군사 소식을 받아보시고 의견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에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